호의 10강에서 더 탐사 보도와 한동훈의 태도 그리고 규제 포획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강의를 잘 보시면 핵심 내용은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인 대리인 문제는 아시죠? 주인이 있고 대리인을 시키는 대리인이 자기의 사적 관계, 사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비대칭이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검사나 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 비대칭하기 때문에 정보 많은 놈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정치는 항상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 민주주의적인 확고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어야 돼요. 국민을 위한 정치라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대리인들에게, 저 일꾼들에게, 저 머슴들에게 짓밟히는 주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권자가 짓밟히다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리인 문제는 민주주의 체제가 잘만 갖추면 저 머슴들에게 주인인 우리가 짓밟히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 포획이 일어나요. 또는 포획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규제자가 규제자에게 로비를 한다든지 무슨 짓을 해서 규제하는 사람이 피규제자를 규제하지 않고 피규제자가 오히려 규제하도록 만들어요. 피규제자를 위해서 규제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는 김건희가 같이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21g을 예로 듭시다. 21g이라는 회사를 시켜서 무허가는 아니지만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회사인데 다른 면허를 받은 그 회사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증축 공사도 하고 뭣도 하고 뭐도 해. 참 지저분한 거지. 어쨌든 걔네들이 그걸 했어. 근데 규제자가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그 회사를 데려다가 쓰려면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할 사람이 자기가 걔네들한테 돈을 주고 퍼주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가 빼먹어. 그거는 뒤에서 나오는 지대 추출과도 관련이 있지만 규제 포획과도 관련이 있어요. 규제해야 할 사람들이 규제를 하지 않고 피규제자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 모피아들이 이런 짓을 해요. 모피아들이 금융이나 이런 산업 여러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잘 규제를 봐주는 대신 자기네가 나가서 그 회사의 감사 또는 무슨 사장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해. 그게 다 규제 포획이야. 규제 포획 이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양균인가? 변양균이 옛날에 노무현 때 경제수석을 하던 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신정화하고 뭐 썸씽이 있었다는 변양균 맞죠? 변양균 맞아? 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가 봐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딱 거기 가서 무슨 사장인지 뭔지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고 다 로비를 다 해주고 그게 바로 규제 포획이야. 다 한패가 되는 거야. 변양균이 아꼈죠? 예. 5년간 50억 벌었어. 변양균이. 그 다음에 지대추구, 지대창출, 지대추출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게 뭐 지대는 뭔지 아시죠? 지대. 렌트. 지대는 그러니까 이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서 뭔가 빌려주고 자기 땅을 쓰라고 빌려주고 땅값을 받는 그걸 지대라고 그러죠. 렌트라고 그러잖아요. 렌트. 그래서 그게 아마 리카르도인가 하는 사람이 고전경제학에서 그런 걸 렌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게 지금까지 그냥 렌트야. 그 렌트가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독점적 이익을 오늘날은 렌트라고 해요. 원래 땅 빌려준 지대인데
그걸 지대를 아직도 우리는 렌트라고 부르고 개인이 만들어낸 렌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독점적 이익을 자기에다 갖다 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허권을 얻었어요. 내가 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럼 특허권이 몇십 년간 보호가 되잖아요. 몇 년간 보호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호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거를 카피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독점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독점적 이익이 지대인데 그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좋은 거죠. 문명을 발전시키니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상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이 카피하지 못하도록 해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지대 창출은 뭐냐? 이것을 권력하고 유착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뭘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금융기관 하나 만들었어. 근데 금융기관을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이게.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하는 이런 금전출납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금융기관 하나 내가 만들었어. 그 주동석 은행이야, 이게. 그런데 다 허가를 받았단 말이다. 근데 내가 지대 창출을 많이 하고 있어. 돈도 많이 벌어. 사람들이 보니까 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홍길동 은행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만들려고 딱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저걸 받으려면, 이게 허락을 받으려면 다 허가제니까 금융기관은 그 허가를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 금융당국에 가서 로비를 해. 딱딱딱딱딱딱 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별로 그렇게 느슨한 규제 하에서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다 받아. 홍길동이. 홍길동은 가서 뇌물도 주고 뭐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해서 받아. 그리고 뇌물 받아먹고 다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윤이 그 이익이 지대가 많을 거 아니야. 독점적으로 자기가 영업을 또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대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 추출해. 추출한다는 것은 감독 당국에서 허락해 준 그놈한테 갖다 주는 거지. 그것이 지대 추출이야. 지대 추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책에서 부자들의 정체, 이 불로소득 하는 데 있어서 그 불로소득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똑같은. 불로소득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대 추출하는 이 추출소득이라고 그래야죠. 노력소득이 아니라 추출소득이야. 엉망인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엉망인 상태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지대 추출, 규제 포획, 대리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다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야, 이게. 미국 학자들 보니까 이런 짓이 벌어져.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 공식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재앙을 일으켜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이고 자본주의는 경제제도잖아. 이 두 가지를 사마띠 아니한, 통약 불가능한 이 두 제도를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의 소유권, 운영권, 지배권 등이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공식을 반드시 따르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 사이에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야. 그것이 내가 지금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두 개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사마띠 아니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앵글로색슨 모형은 자본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모형이고 게르만 모형은 인간 중심적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자유주의에 따라 시장을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항상 시장은 실패하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뭘 만들어내? 금융위기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번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 중심형 조직이 아니라 인간 중심형 조직으로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앵글로색슨 모형을 쓰고 있어요. 왜? 전부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들어와서 아는 거는 미국식이기 때문에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따라왔어요. IMF 이후에 확실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나는 다행스럽게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라 게르만 모형을 알아.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따지면 당연히 게르만 모형과 앵글로색슨 모형을 시장 경제와 우리의 그 인간의 존엄성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배구조, 즉 정부의 제도와 정부가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